이게 이제 우크라가 어떤 식의 그 세계 질서나 이런 걸 변화시키고 있나, 또 하나는 군사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군사기술 평론가들이 지금 군사기술 전략가들이 지금 머리가 좀 굉장히 좀 뜨끈뜨끈해져 있어요. 야, 이거 새로운 현상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어는 제 거예요. SC4I라는 용어 자체는 제 건데 이 컨셉은 그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주, 위성, 드론, 그 다음에 위성 통신을 위한 스타링크 접시 안테나, 그 스타링크 접시 트랜시버, 송수신기, 그 다음에 저게 뭐 이제 곡사포나 혹은 자주식 곡사포, 자주식 곡사포. 이런 것도, 이게 곡사포나 자주식 곡사포는 재래식 무기거든요. 그 무기 본질은. 이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군사기술적으로 얘기하면 특히 이 곡사포의 이 의미가 무지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 세계 곡사포에 한 절반쯤 깔아놨을 거예요. 2,400문을 깔아놨는데 이거 무시무시해진 거예요. 이게 드론과 위성이랑 결합하면서 굉장히 잘 투자한 겁니다. 굉장히 이게 그전에 이게 그냥 대충 봐서 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자주포는 어느 정도 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게 이름이 A10인가 그럴 거예요. 워낙 많이 쏴요. 빨리 쏴요. 그래가지고 그 포탄을 집어넣는 급유차가 아니라 급탄차가 따로 있어요. A10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 딱 하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쫙 타고서 포탄이 또르륵 들어가. 그럼 또 자주포 또 연락에 쏴요. 그럼 또 비어갈 때쯤 되면 또 급탄차죠. 급유차가 아니라 급유하는 것 같아요. 급유 탱크로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이 자주포랑 몸체가 같아요. 이런 폭발 같은 게 있었을 때 바깥으로 그런 게 막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 자주포 몸체가 왜 저렇게 좋냐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지만 내부에서 폭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다 터져버리면 아군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저 몸체가 좋아요. 당연히 급탄차 역시 저 자주포 몸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빠르륵 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빨리 쏘냐. 자, 보세요. 포는 여기서 쏘고 타겟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한 발은 이렇게 쏴요. 그럼 이게 좀 비행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한 발은 이렇게 쏴요. 한 발은 중간으로 쏴요. 그래가지고 한 세 발이 같은 타겟에 1, 2초 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멀티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발 꽝 터지고 한 1분 있다가 또 한 발 와서 꽝 터지고 또 한 1, 2분 있다가 한 발 와서 꽝 터지고 이게 아니라 한 대여섯 발이 1, 2초 사이에 빵빵빵빵빵 하고 터지면은 천지가 다 뒤집히면서 대처도 못하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어마무시한 아주 베스트입니다. 세계 자주포 중에 우리나라의 K9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저게 지금 뭐 1,몇백 문 깔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K52인가 뭐 이렇게 해서 2,400문인가 깔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훌륭한 재원이 있더라도 역시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가이디드 쉘은 아니라 말. 가이디드라는 건 뭐냐면 타겟이 여기야. 여기에다가 때려 하고 타겟 좌표 딱 찍어갖고 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껏해야 관측병이 이렇게 대충 봐갖고 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드론이 떠갖고 드론이 떠서 타겟을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하냐면 탱크 위에 그 뚜껑까지 딱 찍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좌표를 딱 드론이 불러주는 거야. GPS 좌표를. 그러면 드론에서 드론 스테이션으로 그게 오고 드론 스테이션에서 무선으로 저 자주포 저기로 가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거기서는 그럼 딱 받아서 좌표 딱 되면은 자동 입력돼 가지고 빵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래식 아틸러리라 그러는데 재래식 곡사포, 재래식 화기가 재래식 중화기가 미사일 같이 바뀌는 거예요, 저게.
그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저게 몇 년 만의 일이야? 재래식 중화기가 언제 등장했냐? 저 호위ță 곡사포가 저런 종류의 중화기 15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보불전쟁 무렵에. 150년 만의 변화예요. 저 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지금 러시아가 저걸 못 따라와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동남부가 밥이 되고, 이제 밥이 돼요. 저거 이제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그 중화기가 들어가면서 저 시스템 아래 통합이 되는 바람에 저 중화기가 SC4I에 의해서 통합돼 버렸다고요. SC4I 체계 안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좀 사진을 하나씩 설명하면 맨 위에 저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스타링크 위성이죠. 스타링크 위성이 2200개가 떠 있습니다. 그 아래 그 접시 안테나 저게 대개 한 40cm 정도밖에 안 돼요. 직경이. 한 40cm 뭐 한 요 정도. 4, 50cm. 아주 작은 안테나예요. 접시 안테나. 저게 스타링크 트랜시버, 스타링크 송수신기예요. 무선 송수신기. 그다음 왼쪽에 저 가는 게 저게 조그만 드론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저건 이제 차량으로 끄는 재래식 곡사포고, 그 재래식 곡사포를 이제 자주식으로 바꿔놓은 우리 이제 K9이죠. 저 오른쪽에 근사하게 생긴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런 그 재래식 중화기가 언제 나왔냐? 150년 전에 나왔어요. 그 150년 전에 나온 중화기가 지능화되는 거예요. 중화기 자체는 지능이 없지만 좌표를 찍어주고 그 위성이 작동해서 GPS 찍어주고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게 무시무시해진 거예요, 저게. 다시 말하면 한반도는요, 핵으로 문질러 버리기 전에 누구도 못 들어와요. 우리가 단결만 하고 있으면.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요새예요, 이제는. 무시무시한 요새예요, 이 대한민국은. 핵으로 문질러 버려야 돼. 사람 다 죽여버려야 돼. 5천만을 그냥 핵폭탄 왕창 다 부어서. 그러기에는 지구가 멸망했다는 소리지. 한반도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만 멸망할 때까지는 한국은 우리가 조금만 단결하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같이 좀 괜찮은 대통령, 좋은 대통령 세워놓고 조금만 단결하고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밟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4가지 흐름이 망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 용어를 만들었죠. Corrupt Capitalism of Former Communist Countries, CCCC, 공산부패 자본주의. 이 깡패 국가, 이게 소련, 러시아하고 중국이죠. 이거가 이제 폭망한 거예요. 힘을 못 써, 이제. 왜냐하면 위성 같은 거가 쟤들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분사위성뿐만 아니라 저 스타링크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런 게 게임이 안 된다고, 쟤들이. 그 다음에는 이걸로 미국 내 고립주의가 망해버렸어요. 아니,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반해서 현지 국민이 분발했어. 그런 싸움만 해, 우리가. 주로 그런 싸움만 해. 그러면 미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미군이 가서 안 죽는데, 그거 우크라이나 정도 되는 그 중요한 말하자면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 우방으로 끌어들이는데, 말하자면 한 $1,000억 왜 못 써요? 그러니까 100빌리언. 못 쓸 이유가 없다고요. 100빌리언이라 그래봐야 미국 한 해 국방비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예를 이라크 같으면 몇 조 달러를 썼는데 지금 어마무시하게 썼어요. 왜 그러면 20년쯤 되는데 평균 한 해에 평균 한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쯤 썼으니까 만약에 3천억 달러에 20년 해보세요. 6조 달러 썼으면 6조 달러. 이라크. 그러고도 아직도 승부 안 났어. 아프간도 한 1, 2조 달러 썼을 거예요. 그러고도 쥐어 깨져서 빼졌잖아요. 싸게 치는 거죠.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고 사람이 안 죽는데 거기 왜 고립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걱정은 저렇게 해서 몰아붙이니까 완전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니까 저렇게 되면 푸틴이 핵폭탄 단추나 무슨 생화학 무기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바뀌게 돼요. 마치 일제에서 쥐어 깨지고 나서 또 1차 세계대전에서 굴욕을 당하고 나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듯이 이제는 거꾸로 저렇게 굴욕당하고 뭐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든지 그렇게 이행해 갈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위태로운 점이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그 위태로움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상황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물러서겠어요? 안 물러서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CIA나 국무부가 디자인해서, 딥스가 디자인해서 저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발이에요.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분발. 자, 또 좌파 글로벌리즘도 폭망했습니다. 이게 얘들이 디자인해서 저길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저렇게 안 갈라 그랬어. 근데 의외로 분발을 해서 그냥 막 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버티고 싸우고 하니까 지금 마리우폴 그 제철소 아직도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 나오는 거 그 동영상 보면 부상해가지고 팔다리 절단한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꽉 차 있어 그 안에. 그러고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여기서 죽겠다. 어차피 나가면 다 죽으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버티겠다. 거의 눈물 날 지경이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3천만 원, 4천만 원 얼마나 열받아서 완전히 지금 우크라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소련제 탱크 옛날에 받은 거 수리해가지고 쓰는 사람, 수리해가지고 쓰는 공장장 주인 뭐야? 금형공장 사장이야, 예를 들면. 기계공장 자동차 수리점 사장 하던 사람이 그거 해놓고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전혀 다른 일 하던 사람이 막 들어와서 군인이 돼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다 동원돼 있어요, 저게. 그 시스템으로 가 있다고. 국민이 완전 분발을 해 있다고요, 저게. 그 좌파 글로벌리즘이 폭망한 거죠. EU 글로벌리즘 폭망해버렸죠. 유럽에서 지금 주권국가 체제 강화하고 핀란드, 스웨덴까지 전부 정신 번쩍 차려갖고 나토 들어온다 그러고 유럽 각국이 전부 자기 국방비 늘리고 각국의 주권공화국 체제가 강화되는데 그럼 그 다음번 수순은 뭐겠어요? 야, 국가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신이 튼튼해져야 되려는데 왜 무한젠더 갖고 떠들어 임마? 조용히 해. 그런데 무슨 100년 전, 200년 전 일 가지고서 왜 죄책감을 강요해? 왜 역사 전복을 해? 야, 조용히 해. 야, 에너지 잘 돌아가서 팡팡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놈의 한가하게 풍차 돌고 태양광에 갖고 다 한다고 거짓말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뭐가 되냐? 지금 월가가 나서서 떠들고 있는 ESG, 이가 이제 화석연료 무조건 떼지 말자. 원자력도 싫어. 그게 E죠. S는 뭐예요? 저게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사회적 책임 근사하게 보이는데 내용은 무한젠더예요, 저게. 남녀 성구분, 양성구분 부정하는 거. 그 다음에 G는 뭐예요? G는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거든. 저게 뭐냐면은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예를 들면 제조업이 약하잖아요. 끌어가고 있는 게 금융이라든지 지식산업,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농업은 워낙 자원이 좋잖아요. 또 자원이 좋은 그런 다른 기본적인 광업이나 뭐 이런 거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거버넌스 약화하면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약화된다고요. 한국과 같은데, 중국과 같은 데가 약화돼요.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그래서 쟤들이 ESG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최태원에도 떠들고, 그걸 받아서 지평 같은 법률회사, 또 무슨 법률회사 떠들고, 매일경제 떠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ESG를. 그게 무슨 대단한 복음인 것처럼. 가진 자들이니까 ESG까지만 떠들죠. 저걸 받아가지고 이제 좌좀, 깨좌좀 시민단체 딱 내려오면 그 아래다가 역사 전복을 딱 붙이죠. 그게 영어로는 C입니다. 캔슬 칼처라 그럽니다. 전복 문화. 그러니까 ESG까지는 가지고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 나 연봉 2억, 3억짜리 잘 나가는 주니어 파트너급 변호사들. 이런 사람이 떠들어요. 최태원이가 떠들고 ESG까지는. 그런데 저게 좌빨 혹은
좌좀 깨좌좀 시민단체로 딱 내려가면 저기에 친일파가 지배해서 운영해온 치욕의 백년입니다. 일본 놈들 때려 죽입시다. 죽창을 들어라. 역사 전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래도 민족의 정통성은 김일성 원수에 있습니다. 백두미력에 있습니다. 동북항일연군에 있습니다. 무장항일투쟁에 있습니다. 역사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가진 자들은 예수 지까지만 떠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들고서 극좌 세력 민주당 파리들이 나오면 그때 거기에 캔슬 컬처가 붙는다고요. C가 붙어요. 이것이 퇴조하게 된다고요. 왜냐? 그거를 키워주게 되면은 국가 주권 체제가 강화가 안 되니까. 국민 정신이 강화가 안 되니까. 공화국의 시민됨이 강화가 안 되니까. 해체되니까. 그러니까 좌파 글로벌리즘 폭망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네오콘 글로벌리즘, 우파 글로벌리즘도 폭망한 거예요. 네오콘의 핵심은 뭐냐면 현지 사람들의 정신 수준 상관없다. 이거 현지가 이라크 보면 딱 알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지가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로 나눠져 있어서 위에 그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바트 정당의 후세인 독재 체제를 날리게 되면 현지가 난리가 난다. 그거 어떻게 수습해서 현대 국가 만들래? 라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했다면 아들 부시, 딕 체니, 럼스펠드가 그렇게 무식한 침공 작전 안 했습니다. 저는 그거 했을 때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줄 알아서 나도 알고 있는데 그 2003년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준비 없이 일 저질렀더만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네오콘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일방적 군사력, 미국의 일반적 근육의 힘, 미국의 일방적 영어로 말하면 머슬 파워, 미국의 일방적 경찰력으로 그냥 다 휘저으면 된다라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저게 네오콘이. 그것을 따라가는 정무적인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비되어 있다고, 저게 뇌세포가. 근데 이제는 우크라가 증명한 건 뭐야? 현지 사람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일치하는 그러한 문맥에서 분발을 하니까 무섭네. 그럼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개입하냐 마냐는 현지인의 의식 수준을 가장 중요한 걸로 판단해야 되네. 그거 안 하고서도 운이 좋아서 딱 손뼉이 맞아서 대박 친 데가 한국 6.25고요. 그거 안 왔는데 허방다리여서 개피 본 데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베트남에 대해서 나중에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왜 이승만이 없냐 그랬어요. 씩만리가 여기에는 왜 없냐. 안타까워했다고요. 그래 놓고도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에서 그게 완전히 정리돼 버린 거예요. 증명된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일, 60일 버티니까 결국은 다 끌려 들어와서 미국이 400억 달러 지원할게 이렇게까지 나오게 끌어낸 거예요. 중화기 지원할게. 심지어는 독일은 우리는 자주포 못 보냅니다. 네, 저기 네덜란드에서 한 10대 가니까 그냥 그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네덜란드로 보낼게요. 요번에 며칠 전에 직접 선어대 보내고요. 독일 안에서 자주포 훈련을 시켜요. 동작 훈련을. 독일 안에서 폴란드도 아니고 끌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의 분발에 의해서. 즉 국민이 제대로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일치하는 그러한 분발을 일으킨다면, 그런 국민 분발이 있기만 하다면 굉장히 별것도 아닌, 금액으로 치면 별것도 아닌 SC4I를 툭 하고 도와주면, 그리고 녹슬어 가는 곡사포 몇 대 쭉 깔아주고 중고 자주포 몇 대 쭉 깔아주면은 CCCC 공산계 부패 자본주의 깡패 국가를 퇴치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퇴치할 수 있다. 이게 증명이 돼버린 거라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중국 공산당을 거덜내고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거를 계속 조명하고 있는 신문은 이폭타임스입니다. 이폭타임스가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어서 우크라 편 들어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 관점에서 다시 개념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크라가 중국 공산당을 정신적 파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기가 나 파산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반한 국민 분발이 있으면은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이걸 선언해 버린 거야. 첫째. 둘째, 너희 말이지 공산계 부패 자본주의 CCCC 너희 그거 한다면서 뭐 일로 일대 뭐 1대1로 이런 그 지정학적 국제도 말하는데 그거 의미 없어. 백날 해봐라 소용있나. 현지인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의 바탕에서 분발해버리면 너희 작살나는 거야 그 순간에. 셋째, 너희 뭐 뻑하면은 외부의 서방 제국주의, 서방 자본주의, 서방 그 타락한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에 태양에서 우리 중국인이 심리적 만리장성을 쌓고 그것에 바탕을 둬서 우리의 힘을 길러서 중화 패권, 중화 굴기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서 지금 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황제 체제를 끌고 가고 있어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그 비전을 못 제시하면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비전을 못 제시하면 우리가 왜 중국 특색 사회주의 해야 되냐? 그냥 자유사회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중국 몽이 무너진 거예요. 약발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파산에 이른 겁니다. 저게 중국 공산당이 국민 앞에서 중국인들 앞에서. 거기다 경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 상승 지금 무섭잖아요. 요새 진짜 주유소 가서 기름 넣기 겁나죠. 저도 뭐 옛날엔 6만 원어치 넣으면은 거의 뭐 탱크가 쫙 차올랐는데 6만 원어치 넣으니까 30리터 들어가더라고. 중국이 1년에 원유를 작년 같은 경우에 510만 그 메트릭 톤일 거예요. 아니 5억 1,300만 톤, 정제유를 2,700만 톤, 석탄을 3억 2,300만 톤을 수입하고요. 천연가스 또 수입하고요. 우리도 지금 이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무역 경상 적자 나기 시작했잖아요. 중국도 겉으로 멀고 뒤로 다 미친다는 소리죠. 식량 가격 상승으로 중국 식량 무지하게 수입합니다. 밀만 1,000만 톤 수입합니다. 1년에. 그 다음에 중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세계 경기가 축소되죠. 물론 우리도 고통스럽고 세계 다 고통스러워요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딱 물려있는 나라여서 진짜 고통스럽다고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저부가 가치로 세계 경제에 물려있잖아요. 우린 그래도 고부가 가치로 세계 경제에 물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중국이 양쪽으로 정신적으로는 파산당하고 있고 강제 파산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저렇게 몰리게 되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거덜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광팬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감 그러니까 중도보수 교육감 연대 아마 이름이 바뀔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교단연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중도보수 교육감 연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울의 조전혁, 경기의 임태희, 인천의 최계운 이 세 분이 주도를 했고 5월 11일 날 만들어졌죠. 이제 5월 17일경이 되면 이게 한 11개쯤으로 늘어요. 영남권 5개 플러스 충청권에서 한 2개 그 다음에 뭐 제주 뭐 이렇게 해서 한 11개, 12개까지도 늘 것 같아요. 이 중도보수 교육감 연대가. 그래서 5월 17일 날 큰 행사를 뭘 하나 합니다. 이 중도보수 교육감 연대는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선거 참관인 캠페인 같이 합니다. 세모풀닷컴에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본인이 그 참여하고 싶은 시간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5월 27일 사전투표 첫째 날 오전 타임 이런 식으로. 그게 불가능하시면 이 웹에 들어오시는 게 좀 번거로우시면은 문자로 본인의 성함, 핸드폰 번호, 광역기초구, 행정동을 일단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홍길동 010-1234-5678 서울 서대문구 홍제일동. 예, 이 참관인 모임의 그 기본 명칭은 중도보수교육감연대 공명선거 지원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보연, 제가 이름을 달면 얘를 중보연, 근데 어떻게 이름 달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교단연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중보연 뭐 예를 들면 공명선거 지원단
이게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랑 다 얘기 정리돼서 하는 거거든요. 마음 놓고 선관위가 받아만 준 선관위가 접수되냐 안 되냐지 이미 후보들을 통한 신청 자격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 놓고 많이들 지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